치읓, 이음과 각 잠깐만요. 크라고 했습니다. 기억이라고 했습니다. 각, 이음, 치읓, 기억과 각, 기억, 치읓, 이음은 같습니다. 마주보는 각이기 때문입니다. 어디하고 어디 같다고요? 각, 기억, 치읓, 이음과 각, 이음, 치읓, 치읓은 각이 똑같습니다. 마주보는 각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각, 기억, 이음, 치읓은 아까 90도라고 여기 각, 기억, 이음, 이음도 90도니까 각, 기억, 이음, 치읓도 90도입니다. 그러면 지금 정사각형을 4개를 나눴습니다. 그러면 그 작은 정사각형의 한 각은 90도입니다.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그러면 각, 이음, 기읍, 미음도 90도입니다. 네. 그러면 이 각 삼각형 기읍, 이음, 치읓과 삼각형 미음, 기읍, 치읓은 같습니다. 모양과 크기가. 그럼 각 비읍, 치읓, 시옷과 각 기역, 미음, 니은은 각의 크기가 같습니다. 각 비읍 각 비읍, 치읓, 시옷과 각 기역, 미음, 니은이요. 같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각 피읍, 치읓, 기역과 각 기역, 비읍, 키읔이 각 기역, 각각 각 기역, 미음, 니은과 각 미음, 기역, 니은과 같기 때문에 삼각형 기역, 미음, 니은과 삼각형 비읍, 시읒, 치읓은 모양이 같습니다. 그러므로 반은 90도입니다. 오케이. 그렇습니다. 그러네요. 아래와 같은 윗변이 8cm, 윗변이 20cm의 사다리꼴 모양이 있어요. 근데 이 사다리꼴 모양을 두 개를 이용을 하여 변과 변이 맞닿도록 하였을 때 선대칭 도형이 몇 개가 나오는지 찾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사다리꼴에는 마주보고 있는 두 개의 변이 이렇게 평행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변이 지금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가 있기 때문에 각각의 변들을 대칭축으로 해서 선대칭 도형을 만들 수가 있어요. 기역, 이은, 디귿, 리을이라고 할 때 선문, 기역, 리을을 선대칭으로 아니 대칭축으로 해서 만들 수 있는 선대칭 도형은 이렇게 완성이 되겠죠? 그리고 선문, 기역, 니은을 대칭축으로 해서 만들 수 있는 선대칭 도형은 이렇게 될 거야. 이제 그리고 선문, 니은, 디귿을 대칭축으로 해서 만들 수 있는 선대칭 도형은 이렇게 완성이 되겠죠. 그리고 선분, 리을, 디귿을 대칭축으로 해서 만들 수 있는 선대칭 도형은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죠. 잠깐만. 잠깐만. 너무 많이 갔죠? 얘가 45도가 안 되지. 45도가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어디까지 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절반이겠네. 이렇게 돼야 되겠다. 이렇게 만나고 여기에서 이렇게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어요. 그죠? 하나는 어떻게 그리면 좋을까? 하나를 더 찾을 수가 있는데 하나는 이게 원래 주어져 있는 사다리꼴의 모양이죠? 이거를 똑같은 모양을 뒤집어서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직사각형이 되는데 이렇게 자르면은 선대칭 모양이 되겠죠? 변과 변만 맞닿게 해야 선대칭 조형이 완성될 수 있게 하면 되니까 이 변 두 개를 맞닿게 해서 새로운 선대칭 조형 하나를 만들 수가 있어. 그래서 총 방석비율을 구할 수가 있어요. 되었죠? 이 사다리꼴을 두 개로 만들 수 있는 선택진도의 개수가 어느 개인지 구하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사다리꼴은 기억, 니은, 디귿, 리을입니다. 이때 기억, 그러면 기억, 리을과 니은, 디귿을 평행합니다. 그리고 기억, 니은, 각각 변의 선택진도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각각 변을 선택진 축으로 해서 선대칭 축이 뭐야? 선대칭 도형이 만들려면은 그 성분을 대칭에 대칭축, 그렇지. 대칭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억 리을을 대칭축으로 하는 사다리꼴을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기억 리을을 대칭축으로 하는 사다리꼴은 이거 이렇게, 리을 디귿은 이렇게, 디귿 리을은 이렇게가 됩니다. 그래서 네 개가 있는데 이렇게 이 변으로 하나 더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를 쓸 때는 이렇게 하면 선생님이 안 되지만 그럼 직사각형이 되므로 이렇게 차각형을 나눠주면 선택신경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나눠야 돼? 이 긴 변을 두 개로 나눠서 그로 나눈 가운데 점 찍고 그 반대편에도 점 똑같은 위치에 점을 찍습니다. 그러면 이 이음의 선택진도형이 됩니다. 밑변을 지금 둘로 똑같이 나누고 있잖아. 그걸 2등분한다고 얘기를 해. 그렇게 된다면 윗변과 아랫변을 2등분하는 점을 지나는 성분을 연결을 하게 되면 절반으로 딱 나눌 수가 있어. 이렇게 설명하면 돼. 여기서 가, 별, 나는 가 곱하기 가 더하기 나입니다. 이때 0.5 별 그리고 가로 0.3 곱하기 네모는 3.84라고 합니다. 이때 네모는 무엇인지 얼마인지 구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0.5 곱하기 0.5를 해서 몇을 더하면 3.84가 나올 것입니다. 가로를 먼저 하고 여기다 남아있는 수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0.5 곱하기 0.5로 하면 0.25고 3.84에서 0.25 빼면 3.55가 돼야 됩니다. 그러므로 가로 0.3 곱하기 네모는 3.59가 나와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0.3 곱하기 0.3은 0.099 3.59에서 0.09를 빼면 3.5입니다. 왜 0.3 곱하기 0.3을 했죠? 여기서 가로 0.3 곱하기 네모 이거 문제 확인 다시 했나요? 안 했나요? 잠깐만 뭐지? 아니 항상 별이라고 해주세요. 제가 적어뒀어도 네가 다
그래서 0.3이 갖고 나는 네모입니다. 네. 그래서 0.3 곱하기 0.4 더하기 네모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3.59 빼기 0.09를 하면 3.5가 되므로 네모는 3.5이고 답은 3.5입니다. 네. 이거를 이렇게 따로 구하는 게 아니라 가로 먼저 0.3별 네모를 그치 그건 먼저 구할 수 있지. 0.5 이렇게 분할해서 구하는 거 말고 0.5별 괄호 안에 있는 수의 값이 3.84라는 걸 이용을 해서 저 위에 주어져 있는 식대로 대입을 해가지고 산출하면 산출할 수 있어요? 분할해서 저렇게 따로따로 계산하지 말고 식을 하나로 연이어서 쓰는 거. 하나를 이어서 쓰는 괄호 안에는 0.3별 네모는 지금 모르기 때문에 다른 기호로 부여를 해서 쓸 수도 있겠죠. 0.5 곱하기 0.5 곱하기 0.5 더하기 0.3 하지 마세요. 곱하기 0.5 더하기 네모를 하면 되나? 이거 이든이가 현황대로 계산을 하는 모습이거든. 주어진 식에 의해서 식의 값을 정확히 집어넣어서 결론값을 도출할 수 있느냐 그거를 확인을 해보고 싶어. 주어진 약속식은 가 곱하기 플러스 나지? 네? 네. 그러면 0.5가 가가 될 것이고 0.3별 네모가 나가 될 거야. 네? 그치? 그거에 의해서 식이 정리가 되고 0.4별 네모의 값이 얼마가 되는구나 라고 도출이 되도록 완성을 해야 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럼 0.5 곱하기 0. 해볼까? 식을 한번 써볼까? 주어진 식에 맞게 먼저 완성을 해봐. 바로 이어서 계산.
한 거는 너만 알아보기 좋은 식이야. 발표를 할 때는 주어진 식에 맞게 식을 완성할 수 있어야 해요. 그리고 이 식이 정리를 내려올 때 지금 3.8에서 0.6를 뺐잖아? 근데 그 이전에 그 왼쪽에는 얘가 있단 말이야. 0.3 별 네모죠? 이게 이렇게 되는 거고, 그치? 그리고 얘네들이 바뀌어서 0.3 별 네모가 3.5g라는 게 아래 들어가는 거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어서 쓰지 마세요. 알았지? 여기 주어진 값이 서로 똑같대. 근데 네모에 들어갈 수 있는 수를 구하는 게 문제예요. 잘 보면은 쓰여져 있는 수가 뭐 1.63, 34, 9.8, 16.4, 0.034 그리고 네모가 있는데 보아하니 수가 지금 같은 수들이 들어가 있고 소수점들이 곱해진 거야. 그치? 그래서 자연수와 소수의 곱으로 표현을 해보도록 할 거야. 1.63은 163에 곱하기 0.01이고요. 9.8은 98 곱하기 0.1이죠. 그리고 16.3은 163에다 곱하기 0.1이고요. 0.034는 34에다 곱하기 0.001이에요. 이건 다 이해돼요? 그러면은 자연수와 소수의 곱으로 다시 정리를 하면은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위치만 바꾼 거죠. 그러면 왼쪽 변과 오른쪽 변 똑같이 쓰여져 있는 것들을 빼도록 할 거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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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그래도 등식은 성립이 되지? 왼쪽 값이 똑같다는 거? 그러하면 왼쪽에 있는 거는 98 곱하기 0.01이 남았고 오른쪽에 있는 건 0.00 곱하기 네모가 남았어. 근데 이 둘의 값이 같대. 그러면 왼쪽에 있는 걸 계산을 하게 되면 소수점 두 자리니까 뒤에서 두 칸 앞으로 이동이죠. 그래서 0.98이 나와요. 근데 이것이 어떤 수랑 0.001이 곱을 했을 때 나오는 값이랑 같대. 그러하다면 소수점 두 자리고 소수점 세 자리이기 때문에 몇 배를 하면은 될까? 네모를 구하려면은 0.98에서 0.001을 나누게 되면 돼. 곱하기 1000분의 1이 되는 거야. 그러하다면 980이 나오게 돼요. 이해돼요? 왜 980 나와요? 또 나누기를 진행할 수도 있는 것이고 1000분의 1이라고 했으면 수가 더 0.98에다가 0.001이죠. 세 자릿수 이동하고 세 자릿수 이동을 하게 되면은 하나, 둘, 셋 여기 점을 찍히게 될 것이야. 그럼 여기 위에 점을 찍히겠지. 그리고 얘는 자연수 1이 만들어져서 얘는 없어져 버리고 점들이 없어져서 이렇게 완성이 될 거야. 그렇다면 9, 9, 8, 8, 0, 0, 180이 되지. 그러니까 0.98 나는 0.001을 했으면 0.98보다 작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미 작은 수잖아. 쉬운 건 먼저 더 해볼까? 작아져야 되지 않아요? 이건 곱하기가 아니라 나누기예요. 곱했을 땐 더 작아지겠죠. 해볼까? 아, 이해됐어? 반대로 넘어갔더니 980 곱하기 0.0 0.98은 나누기 1000분의 1이잖아. 이거를 얘를 분수로 바꾸게 되면 1000분의 1이지. 그치? 근데 이거를 곱하기로 바꾸게 되면 0.98에 곱하기 1000배가 돼. 그래서 계산을 하게 되면 여기서 세 자릿수 이동을 하게 되니까
식이 이와 같을 때 내는 과는 문제입니다. 1.64는 163 곱하기 0.01이고 34는 4이고 9.8은 98 곱하기 0.1입니다. 그리고 164는 또 164 곱하기 16.3은 163 곱하기 0.1이고 34는 34고 0.034는 0.034는 34곱하기 0.0 1이고 이렇게 됐을 때 이 두 식은 같다고 합니다. 그러면 똑같은 수를 지워보겠습니다. 163 곱하기 34 그리고 123 곱하기 34를 또 지워보겠습니다. 왜 지우죠? 똑같으니까 어차피 이걸 지워도 값은 똑같아요. 똑같이 두 개를 지워주니까요. 그래서 163 곱하기 34를 지우고 163 곱하기 34를 지우고 0.1과 0.1을 지웁니다. 그러면 왼쪽에는 98 곱하기 0.01이 나왔고 왼쪽에는 0.00 오른쪽에 0.001 곱하기 네모가 남았습니다. 그럼 98 곱하기 0.01은 0.001 곱하기 네모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왼쪽을 계산해보면 0.98입니다. 0.98은 0.001과 1 곱하기 네모가 같다고 합니다. 그럼 네모는 0.98 나누기 0.001을 하면 980입니다. 980입니다. 그러면 거꾸로 0.001 곱하기 980을 하면 0.980이 되는데 이 0을 마지막 안 붙여도 되고 0.980은 또 크게 됩니다. 그래서 980입니다. 맞습니다. 이정도나? 3번이잖아요. 귤이가 마트에서 산 가격에 0.0 귤이 집 앞에 있는 마트에서 산 가격에 0.004만큼이 적립금이라고 합니다. 이때 귤이 어머니는 마트에 갈 때마다 35,000원치를 매번 산다고 합니다. 그러면 마트에서 최소 몇 번 사면 5,000원 이상 적립금이 5,000원 이상이겠습니까가 문제입니다. 네. 그러면 마트에서 35,000 샀을 때 35,000원이면 35,000원에 0.004%는 몇인지 구해보겠습니다. 그러면 0.004는 분수로만 떼면 1000분의 4입니다. 그러면 35,000 곱하기 1000분의 4는 140입니다. 어떻게 140이 계산이 돼? 아니, 거기서만 설명을 해주세요. 여기 1000과 1000이 있어요. 영 3개를 똑같이 빼줍니다. 그럼 1000의 자릿수가 1의 자릿수가 되고 그러면 35,000원이었으니까 35가 됩니다. 45,000원과 1,000이 계산이 되는 과정을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 1000으로 약분합니다. 맞지? 1000으로 약분하면 1000은 1이 되고 35,000은 35가 됩니다. 그럼 35 곱하기 4는 140이고 1분의 140은 140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몇 번 사야지 5,000원을 넘는다 했으니까 5,000 나누기 140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딱 떨어지지 않고 3이 6은 35고 나머지가 100입니다. 여기서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5,000원보다 크던 건 똑같아야 됩니다. 똑같을 수는 없으니까 커야 됩니다. 그래서 35기 35인데 거기다가 1을 하나 더 줘야 됩니다. 나머지가 남기 때문에. 다음은 36이면 답은 36입니다. 오, 그렇습니다. 잘했습니다. 굿. 5번 문제야. 지표면으로부터
10km 이내의 공지층을 대륙권이라고 해요. 근데 이 대륙권 안에서 높이가 1km가 높아질 때마다 온도가 6도씨가 10km요? 네. 1km가 높아질 때마다 6도씨가 낮아진대요, 온도가. 온도가 낮아지면 추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때 지표면의 온도가 19.5도일 때 높이가 1350m의 산꼭대기 온도가 얼마인지 구하는 게 문제예요. 자, 1km당 낮아지는 온도가 6도씨라고 하였으니 단위를 미터에서 킬로미터로 바꿔야 되겠죠. 1km는 1000m이므로 1350m를 1000분의 1로 곱을 하게 되면 1.35km가 되죠. 그러하다면 1.35km니까 1도씨마다 1km마다 6도씨가 낮아진다고 했으니 1.35 곱하기 6을 하게 되면 8.1도씨가 낮아진다는 소리죠. 왜 곱하기 1이에요? 1km당 6도씨이기 때문에 1.35는 1km 이상인 거죠. 그리고 뭐 자연스럽게 표현을 한다고 한다면 2kg가 된다면 2 곱하기 6을 하게 되면은 12가 돼서 12도씨가 낮아진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으나 얘는 1과 2 사이에 있는 청수점이기 때문에 1.35를 곱을 하는 거야. 그래서 계산하게 되면은 총 8.1도씨가 낮아지게 돼요. 현재 온도가 19.5도이기 때문에 8.2도를 빼게 되면은 산꼭대기가 1350m의 산꼭대기 위에서의 온도는 11.4도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지표면에서 10km를 외우려면 대륙권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대륙권 안에서 높이 1km가 높아질 때마다 6도씨가 내려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표면의 기온이 19.5도씨라고 하면 높이가 1350m인 산 꼭대기는 얘는 몇 도씨일까요? 그렇군요. 제가 묻습니다. 1350m는 킬로미터로 나타내면 1.45km입니다. 그러면 1.45km 곱하기 6은 8.1 도시입니다. 왜 곱하냐면 2km라면 2 곱하기 6은 12이므로 12도가 낮아집니다. 근데 이거는 1과 2의 1km와 2km의 사이이므로 곱하기 6을 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그러면 8.1도씨가 나옵니다. 8.1도씨가 낮아진다 했으니까 19.5 빼기 8.1을 하면 11.4도씨이므로 11.4도씨입니다. 미터가 킬로미터로 나눌 때 어떻게 바뀌게 된 거예요? 킬로미터가 1km이므로 1.35km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1000배를 한 거예요? 1000을 나눈 거죠. 1000으로 나눈 몇 배가 되는 거예요? 0.00 배? 응? 0.000배? 0.000배? 그럼 0배? 0.001배. 0.001배, 분수를 표현하면 1000분의 1배. 그렇게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겠죠. 4번. 이 빨간 색깔의 두 개 길이는 6.7cm입니다. 이때 이 파란 색깔로 칠해져 있는 도형의 넓이는 얼마인지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 도형에서
중심이 이 변을 하나로 두 개로 나눈 점입니다. 이등분하는 점이에요. 이등분한 점입니다. 그러므로 이 변과 이 변은 길이가 같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정사각형입니다. 여기와 여기는 똑같은 정사각형이라고? 똑같은 변으로 변 두 개가 같은 변 두 개와 그리고 밑변의 길이가 같으므로 똑같은 삼각형입니다. 모양과 크게 똑같은 삼각형입니다. 저 변의 길이만 같다고 해서 모양만 크기가 같나요? 밑변의 길이가 뒷변의 길이가 같아요. 그리고 옆에 이 두 변도 길이가 두 배 같기 때문입니다. 두 변의 길이만 같으면 합동은 삼각형이 되나요? 두 변의 길이가 같아야 그렇습니다. 무조건 두 변의 길이만 같으면 합동은 삼각형이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조건이 더 있어야 되겠네요. 같은 합동이 되려면? 그리고 이렇게 대각선을 그렸을 때 대각선은 이등분한 점입니다. 그래서 이쪽 변과 이쪽 변 삼각형의 한 이쪽 변과 이쪽 변은 같습니다. 길이가. 그러면 결과는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같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삼각형을 이쪽에 넣고 똑같이 그어서 이 삼각형을 여기다 넣고 이 삼각형 여기다 이 삼각형 여기다 넣어서 넣습니다. 그러면 지금 파란 색깔과 파란 색깔을 지금 줄을 친 이 삼각형이 됩니다. 그러면 한 변의 길이가 6.7이므로 6.7cm 곱하기 6.7cm라면 14.89cm가 나옵니다. 제곱센티미터가 나옵니다. 그러면 답은 44.89 제곱센티미터입니다. 하나 더 하고 정리합니다. 잘 들으세요. 이번 문제는 어떤 시험을 보는데 작년에 합격자 수가 재작년 합격자 수의 1.3배 그리고 올해 합격자 수는 재작년 합격자 수의 0.8배래요. 그때 올해 합격자 수가 3,120명이라고 할 때 재작년 합격자 수를 구하는 게 문제예요. 문제 이해됐어요? 이게 지금 다 원래 문장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문장에서 식을 쓰게 되면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작년 합격자 수는 재작년 합격자의 1.3배이므로 재작년 합격자 수는 네모로 두도록 할 거야. 그래서 네모 곱하기 1.3이 되고 올해 합격자 수는 작년 합격자 수의 0.8배라고 했으니 작년 합격자 수 곱하기 0.8이 돼요. 그게 300,200명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3,120명이라고 했으니까 이 식의 결과값이 3,120이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은 네모를 제외하고 1.3 곱하기 0.8을 하게 되면 1.04이고 네모를 구하려면 3,120에서 1.04를 나눠야 되겠죠? 나누게 되면 3,000이 돼요. 그래서 재작년 합격자는 3,000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오케이? 이해 안 되는 거? 어떤 시험이 있습니다. 그 시험을 진행되는 합격자 수를 네모라고 하겠습니다. 그건 먼저 주어져 있지 않았어요. 재작년 합격자 수가 있습니다. 자, 수는 얼마입니다. 합격자 수가 있습니다. 내가 문제사랑 뭐가 됐었네. 아닌데. 어떤 시? 아니야. 응?
문제에 의해서 필요해서 적어놓은 거예요. 작년 합격 자수는 재작년 합격 자수의 1.3배라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 합격 자수는 작년 합격 자수의 0.8배라고 합니다. 이때 올해 합격 자수는 3,120명일 때 작년 합격 자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아닙니다. 재작년 합격 자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네. 그리고 재작년 합격 자수는 네모라고 하겠습니다. 작년 합격 자수는 네모 곱하기 1.3이고 올해 합격 자수는 네모 곱하기 1.3 곱하기 0.8을 줍니다. 그럼 네모 곱하기 1.3 곱하기 0.8은 3,120입니다. 그러면 네모 1.4 곱하기 0.8은 1.04입니다. 그럼 네모 곱하기 1.04는 3,120입니다. 그럼 네모는 3,120 나누기 1.04이면 3,000입니다. 네. 그러면 답이 3,000입니다. 네. 이리 와봐. 이렇게 주어졌어, 문제. 그치? 그래서 이 조건에 맞게 식을 별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